김자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소매업종과 기술업종이 나란히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종가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1.58% 올랐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81%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FTSE 지수는 0.26% 강보합권 수준이었는데 전날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BOE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제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에 비해서 상승세가 약했기 때문에 뒤늦게 조명을 받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면 소매업종이 2.2%, 기술업종이 2.6%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세계 최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독일의 SAP가 1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24%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5% 넘게 뛰었고요. 전반적으로 기술업종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동 확전 우려가 낮아지고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유로 증시가 한 달 전에 기록한 최저치에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간밤 유로존의 4월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51.4를 기록하면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제조업은 여전히 50을 하회했지만 서비스업은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증시에서 여러 가지 실적 일정들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 글로벌 증시, 유럽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앞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자재 가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V자 형태의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4월 PMI 발표 이후에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넉 달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통화 정책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와 채권 금리가 크게 내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준 모습입니다. 네, WTI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3% 오른 83.4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PMI 지표 발표 이후에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었는데요. 또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확대하는 안을 통과했다는 점도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금 가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폭 반등을 시도하면서 낙폭을 축소해낸 모습이지만 여전히 0.46%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3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금 수요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금 매수에 나선 데에는 안전적인 투자처로 금을 여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를 통해서 이 금 가격, 금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주요 대기업들의 분기 실적 호조로 오늘 뉴욕 증시는 연이틀 상승세를 지속했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69%, S&P 500은 1.2, 나스닥은 1.59%,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79%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를 비롯해 스포티파이, GE 에어로스페이스 등 대기업들의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의 상향 제시로 인해 이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오늘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반면 미국 국채 단기물인 2년물의 수익률이 장중 5%를 넘어서는 등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수익률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이 시장에 다소 부담이었는데요. 채권 선물 시장은 향후 12개월 내에 미국 금리가 다시 인상될 가능성을 약 20%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주목하는 오는 26일에 발표되는 3월 PCE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으며 시장의 예상치는 2.7%의 상승이지만 실제 결과가 이것을 웃돌 경우 금리 인상 재개라는 극단적인 카드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연방 상무부는 3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전달 대비 8.8%가 늘어난 연율 69만 3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시장 예상치였던 66만 9천 채를 상회한 것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8.3%가 급증한 것이었고, 신규 주택의 판매 중간 가격은 43만 700달러를 기록했으며 평균 판매 가격은 52만 4,800달러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기초 소재만이 소폭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602%, 달러 인덱스 역시 0.3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4월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한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전달에 52.1에서 4월 들어 50.9로 하락했습니다. S&P 글로벌 측은 미국의 종합 구매 관리자 PMI가 4월에 50.9를 보였으며 제조업 PMI는 49.9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점인 50을 밑돌았으며 서비스 업종 PMI 역시 3월에 54에서 4월에 들어서는 5개월 최저치인 50.9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S&P 글로벌 측은 민간 기업이 받은 신규 주문 수치는 3월에 51.7에서 48.4로 하락하면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투입물의 가격은 지난 3월 6개월 최고치인 58.7에서 56.5로 하락했으며, 생산 가격은 지난 3월 기록된 10개월 내 최고치인 56.4에서 하락한 54.1을 기록했고, 수요의 악화와 노동시장의 냉각이 가격 압력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4월 들어서는 상품과 서비스 모두의 판매가 상승이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저사양 버전인 틱톡 라이트가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 즉 DSA의 위반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플랫폼의 중독성을 비롯해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및 효과적인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출시됐다면서 공식 조사 절차를 개시하며 다음 달 3일까지 추가 정보에 대한 답변을 회신하라고 틱톡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유에 따르면 제출 기간을 넘기게 되면 연간 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하루 평균 매출 혹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며, 틱톡이 반론을 제대로 못한다면 위험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EU 27개국 전역에서 보상 프로그램 사용을 잠정 금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작년 8월 시행됐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등 19개 플랫폼이 이른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돼 EU의 특별 규제를 받고 있으며, EU의 집행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 이후 틱톡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 2월 미성년자 보호 의무 위반 사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시장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과 연간 전망 상향 제시로 미국 최대의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가 오늘 4.3% 급등해 45달러 1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GM의 1사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6%가 증가한 430억 달러, 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가 증가한 30억 달러, 주당 2달러 62센트였고, 시장의 예상은 419억 달러의 매출과 주당 2달러 15센트의 순이익이었으며, 특히 올해 세전 이익이 수치를 이전에 발표한 올해 120에서 140억 달러 범위에서 최대 145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점이 주가의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GM은 올해 첫 분기를 강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 내 판매 감소와 로보택시 사업부인 크루즈를 정상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회사는 올해 초 자율 주행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10억 달러 삭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1분기 중 크루즈에는 4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로보택시 사업은 지난해 4분기 직원 감축으로 발생한 구조조정 비용 5억 달러를 제외하고 약 27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연방 상무부의 3월 내구재 주문량이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보잉, IBM을 비롯해 메타 플랫폼스, 서비스나우, 램 리서치,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 제너럴 다이내믹스, 패스브로, 휴메너, 인터퍼블릭, 싱크로니 파이낸셜, 보스턴 사이언티픽, AT&T, CME 그룹, 힐튼 호텔, 바이오젠 잉크, 헬렌 오브 트로이, 에버코어 잉크, 그리고 포드 모터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실적 발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연이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양시장 보합권을 등락하다가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0.24% 내리면서 262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04% 약보합권 수준이었습니다. 84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뉴욕 증시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던 이렇게 양시장이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이기지 못한 채로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장 막판까지 외국인이 3천억 원가량 팔자세를 기록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매도폭을 축소해내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천억 원, 800억 원대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반대 방향을 보였습니다. 328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고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세를 기록을 했는데 최근 외국인이 양시장을 7거래일 중 6일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달러 강세가 주요 원인으로 꼽힐 수 있겠는데요. 어제도 특별한 호재가 부재하면서 선현물 시장 모두 순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양시장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일부 섹터만이 선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 섹터로 방산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수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인데요. 어제는 루마니아와 폴란드 대표단이 방한하면서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루마니아 쪽을 살펴보시면 원전 MOU를 체결을 했고 이제는 방산 쪽으로 눈을 돌린 모양새입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의 K9 계약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그 관전 포인트 되겠고요. 그리고 폴란드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70대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일정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팔로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7.5% 오르면서 23만 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또 코츠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도 7%대 강세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2~3배가량의 매출 증가가 더 전망된다고 하는 정말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 있는 종목이고요. 외에도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까지 각각 2%에서 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도 이 방산 테마와 엮여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잠수함과 군함 같은 특수선 산업을 다음 먹거리로 이 조선업체들이 제시한 건데요. 종목들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주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관련 MOU를 체결하고 인수를 추진하면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 어제 8% 가까운 상승률 기록했고요. 또 HD 현대중공업은 3.75% 상승했습니다. 7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제시됐기 때문이고요. 2026년부터 이 발주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조선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미중 갈등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조선 종목들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한화엔진의 경우에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9%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또 오늘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게임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플레이와 위메이드 맥스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게임 관련된 모멘텀도 나와 있지만 위믹스 코인이 최근 40%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위믹스 코인이 현재는 2%대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트크로우의 흥행 지속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도 나와 있고 자사주 처분 소식이 나와 있는 이 위메이드 그룹주인데 이 위메이드 그룹주들 대부분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W게임즈의 경우에는 중장기 주주 환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4%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또 크래프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래프톤은 이렇게 게임주의 전반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블록딜 소식과 함께 8%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크래프톤인데 SK스퀘어가 크래프톤 지분을 2.2% 매각한다는 소식과 함께 8.11% 내리면서 23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히려 SK스퀘어의 경우에는 4%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모바일 게임 블릿 에코 인도를 인도에 정식 출시한다고 하고요. 외에도 넷마블이 아스달 연대기를 오늘 출시할 예정입니다. 게임주들은 이렇게 신작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오르내리기도 하는데요. 한 달 안에 아스달 연대기부터 나 혼자만 레벨업, 레이븐2까지 3개가 밀집되어 있는 만큼 이 넷마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5%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섹터로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작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최근 AI가 급부상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전력 조달 수단으로 태양광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원자력이나 SMR 쪽으로도 투자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SDN, 윌링스 같은 작은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SDN은 26% 급등세가 나왔고요. 외에도 윌링스, 금양그린파워, CN플러스까지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외에도 풍력이나 원전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강세 흐름이 포착됐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어제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전해드렸고요.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